아따 반갑네 이 씨발 새끼. 너무 답답해.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은하의 가족. 이게 딱 있어야 우리 집이지. 한편 불량소녀였던 채영은 여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 한 남자를 만나 조건 만남을 하려 하는데 돈은 먼저 주셔야 되는데. 몇 분 후 채영은 슈퍼마켓에 들르게 되고 돈이라도 두 갑이요. 넌 몇 살이니? 내게 아니고 우리 삼촌 거예요. 그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가영과 마주치게 되죠. 채영 언니. 누구한테든 나 봤다고 하기만 해.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채영은 왠지 분위기가 이상한 남자와 떠나게 되고 내종 하나 주세요. 담배 됐고요. 네, 담배 됐고요. 은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그 이상한 남자는 마치 흔히 있었던 일처럼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러 갔는데 그 일은 남자에겐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했던 살인이었죠. 그렇게 시신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려던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채영이 눈을 뜨고 내가 고개 돌리지 말랬잖아.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빨리 들어와. 다음날 은하는 딸 가영의 14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고르고 있었는데 이거 얼마예요? 제과점 앞에서 가영은 어제 보았던 남자를 마주치게 되고 저 채영 언니 삼촌이시죠? 채영 언니랑 같이 계셨던 맞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거기서 날 봤니? 네. 채영이 언니한테요. 언니 만난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 해주세요. 그리곤 지금 채영이 집에 있는데 같이 갈래? 아저씨가 나중에 데려다주면 되잖아. 그때 가영아. 안녕히 계세요. 누구야 가영아? 채영이 언니 삼촌이셔. 어제 왜 슈퍼에서 아 그 채영이? 그리고 은하까지 알아버리죠. 그렇게 남자는 음산한 미소를 지은 채 은하의 차량 번호를 끝까지 쳐다보며 자리를 지킵니다. 생일 떡이네. 그날 밤 생크림이 아토피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또 그런 말 한다. 은하의 가족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야! 축하합니다. 축하해. 그렇게 파티가 끝난 후 딸아이가 금연이라고 새긴 라이터로 담배를 피우려던 성일은 뭐 하세요 여보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은하에게 들키게 되고 돈 산다 내가 여기 있어 그냥 들어오지 마. 불러줄게. 나와. 아니 오랜만에 내가 한번 여보. 됐거든요. 아니 여보. 10분 안에 안 나오면은 나 확 쳐들어갈 거야. 너무해 정말. 은하는 크게 음악을 틀은 채 욕조에 몸을 담그는데 누군가가 욕실의 문을 열려고 하죠. 알았어 빨리 나갈게. 뭐야 나 머리 나가고 그냥 나갔는데. 그런데 집안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조용했는데요. 내일은 장 보러 가야겠다. 그렇게 기분 나쁜 적막감이 흐르던 그때 웬 낯선 남자가 그녀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죠. 그 남자의 정체는 낮에 보았던 고개 돌리지 마. 그 이상한 남자였죠. 날 봐야지. 그렇게 은하를 마무리하려던 그때 마지막 힘을 내 딸에게 가는 남자를 저지하려던 남편은 끝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가장 행복했었던 14번째 생일에 이제 마지막 남은 가족인 딸 가영은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몇 시간 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은하는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RH 네거티브 O형, 약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혈액형은 너무나도 흔치 않았던 아니, 네거티브 O형이라고 해서. 특이한 혈액형이었죠. 남편과 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본적지가 무슨 고아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줘봐, 80줄. 80줄 차지. 펄스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족들이 모두 죽은 고아란 걸 안 의사 철민은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밥 먹을 거니까 손 씻고 와. 사실 철민의 딸은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나중에 아빠랑 같이 거기 가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효주, 간호사! 간호사! 그렇게 죽어가는 딸아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철민은 굳은 결심을 하는데 담당 의사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고은하 씨는 현재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몇 시간 후 철민은 기자회견장에서 은하를 뇌사 상태로 단정 지은 후 병실로 돌아오는데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 딸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아직 살아있던 은하를 죽이고 부디 용서하시고 장기를 축출하려 하는데 좋은 고생하십시오. 그때 은하가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후는 몇 개로 드릴까요? 그날의 후유증으로 더 이상 걸 수 없게 된 은하는 죽은 딸아이의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케이크를 사고 밖으로 나오는데 죽어도 잊지 못할 형체가 보이죠. 그리곤 그의 뒤를 따라가 그를 죽이려고 덮치는데 그 매일같이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한테 번번이 그 칼 들고 설치시면. 은하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경찰은 시간이 지난 은하의 사건엔 관심이 없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이거 처리해. 그렇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은하는 혼자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다음날 여느 때처럼 범인의 흔적을 찾아보지만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그때 낙서가 새겨진 지포라이터를 타겠다는 메시지 한 통이 오게 되죠. 그 낙서의 정체는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범인이 가져간 라이터에 새겨진 낙서였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은하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묻지만 연락처를 묻자마자 나가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혼자이므로 범인을 추적할 수 없었던 은하는 의사 철민과 거래를 하는데 거래를 하려는 겁니다. 명단이 필요합니다. 따님처럼 저와 같은 혈액형과 조직을 가진 분들, 그분들 중 장기 이식이 절실한 분들의 명단. 은하는 자신의 장기를 담보 삼아 범인을 잡을 사람들을 모으려 했었던 것이었죠. 방금 그런 말 꺼낸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 그래서 넌 널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니? 명단을 주면 그 의사한텐 뭘 줄 건데? 따님의 생명입니다. 이 계획에는 저를 포함해 모두 5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후 철민은 조건에 맞는 5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 파일을 좀 줘봐, 좀 이쪽으로. 아내의 신장식이 절실한 전직 조폭 출신의 장대호. 잘해줄게 그냥. 평생 니는 오빠라잖아. 요마에 욕걸 됐으니까 이참에 확 죽여버려라. 놈아. 때려. 왜 나보다 욕을 심하게 해. 그는 범인을 찾았을 때 범인을 때려 눕히는 역할이었고 여보세요. 각막이식이 필요한 남철은 범인을 추적하는 역할이었으며 이 자식 또 오빠가 그냥 죽이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위치 추적에 능했던 정화는 엄마에게 필요한 신장이 절실한 사람이었죠. 아 병원에 있어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아이 죽기 전에 너 좋아하는 파김치랑 장아찌 좀 담궈놓고 달랬는데 내 입맛을 통 모르겠다 내가. 엄마 제발 좀 안 죽어. 내가 우리 엄마 꼭 살릴 거야. 철민은 이들의 명단을 은하에게 넘겨주지만 이들은 은하를 믿지 못했죠. 엄마 조직이랑 혈액형 다 일치하는 건 알겠는데 의사 데려와요. 합법적으로.
있다고 종이 쪼가리에 서거나 멍할 정도로 내래어리 숙해 보이네? 이씨, 1년이 사람 목숨 갖고 장난을 치나, 이씨. 어디서 이런 같은 걸 갖고 와갖고, 이씨. 야, 가! 아가리 빰땅을 확 찢어버리기 전에, 이씨. 결국 은하는 철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 돼!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만나? 그 사람들 설득하는 건 당신의 역할이야. 나를 살리고 싶다면 당신도 모든 걸 내놔야 돼. 경찰 신고라도 하면 어쩔 건데 난 못해! 뭐 조사해보니까 저 양반이 이 병원 의사는 맞더만. 그렇게 유명 의사라는 철민의 확실한 신분을 이용해 그들을 설득하게 되죠. 한 가지 일만 해주면 우리 엄마 장기 이식에 대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이상 할지 안 할지 결정해 주세요. 님,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내가 할 그 한 가지란 게 뭐죠? IP 주소를 알아봐달라. 그렇게 범인을 잡기 위해 정하는 범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고은아 씨? 주소 강남구 청담동. 그렇게 알아낸 주소로 남철은 몰래 잠입하는데요. 그곳에는 왠지 기분 나쁜 물건과 그림들이 가득했었죠. 인포하는 놈이야.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지포라이터를 발견합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범인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어이, 박경수 씨 맞죠? 남자는 갑자기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고 힘든 거야, 씨발. 박경수 씨 아니세요? 또 좋네, 이거. 그렇게 은하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범인과 대면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우리 약속은 지킵시다. 온갖 감정을 가지고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던 순간 내 다음 달까지 갚는다고 했잖아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그는 자신이 찾고 있던 악마가 아니었죠. 엉뚱한 사람이에요. 아, 씨, 지금 나랑 장난치나 진짜. 계획은 보류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얼른 풀어. 아줌마 뭐지 뭐? 야, 아줌마 지금 이거 변태야? 흥분하면 피가 더 빨리 빠져. 뭐가 빨리 빠진 거지? 아줌마 뭐 어디 뭐 정신장에서 왔어? 아이 깜짝이야. 아이 차가워라. 그리고는 은하는 라이터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 신문하는데 지난주 토요일인가? 손님 차를 파킹해 주는데 그때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키는 한 180 정도에다가 곱샤브리한 게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지만 뭐 저는 뭐 그런 스타일 별로. 아줌마 나 이제 다 말했어요. 이제 풀어줘야지. 아줌마 사모님 하루에 전기 충격기 2번은 너무. 그렇게 계획이 무산되자 대호의 인내심은 바닥나기 시작했죠. 우리 마누라 당장 오늘 밤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아니, 그놈을 잡아다 준 다음에 수술을 하나, 수술한 다음에 그 새끼 잡아다 주나, 그 무엇이 달라. 똑같잖아. 어때? 이후 대호는 은하를 제거할 목적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데 은하씨 오늘 내가.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었죠. 누구? 내 일 도와주는 분이야. 아니, 손님이 계셔서. 아유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은하를 죽이러 왔다 졸지에 같이 밥을 먹게 된 대호. 내가 또 인도음식을 안 좋아해서. 예, 아버지 너무나도 천사 같은 영혼 우리 장대호 형제님을 남의 전 먼저 가볼게. 응? 몇 분 후 지인이 떠나고 대호가 다시 은하를 죽이려던 그때 벌 왔습니다. 영등포 가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대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죠. 도착했어요, 박정아 씨. 한편 정화 또한 은하를 불러내는데 뭐야? 조심해라. 비싼 몸이란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사채업자들이었죠. 지가 진 빛을 딴 사람 장기로 갚는다. 대가리 좋네. 박정아 고객님. 엄마 병만 아니었으면 사채 같은 거 쓸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정화는 사채빚을 갚기 위해 은하를 팔아넘긴 것이었죠. 약속대로 한쪽 신장은 넘겨요. 그건 우리 엄마 거니까. 갈게요. 그러나 저거는 이자 아이가. 정화 또한 사채업자에게 니는 원금이고 배신을 당해버립니다. 내 실한 물건 하나 들어와갖고 둘이다 둘. 하나는 알아서 저 뻘밭에 팔던가 하고. 그러던 그때 뭐라 저기야. 에헤이.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새치기에 개새끼. 줄서 이 씨발놈아.
네가 저 시켜가지고 내 뒤통수 안 깠냐? 그렇게 서로를 모르던 5명이 결국 모이게 되죠. 이 시간에 난 여기 왜 불렀어? 넌 또 뭐여 이씨. 아 도대체 몇 놈이 사악당질을 한 거야? 그때 은하는 자신의 몸으로 협박을 하는데요. 깨물거나 삼키는 순간 제 모든 장기는 오염물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끝까지 서로를 모르게 진행하는 게 제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됐군요. 그리곤 그들에게 그날 있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죠. 고개 돌리지 마. 날 봐야지. 그렇게 은하는 애통하지만 담담하게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아직 가족들을 살릴 기회가 남아있지만 전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은하 역시 자신들 못지않게 절박하다는 걸 아는 그들은 그놈 꼭 찾을 겁니다. 그러니 떠날 분은 지금 떠나세요. 이후 진심으로 그녀를 도와주게 되죠. 그날 CCTV와 통화 내역이에요.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근데 뭐 잘 썰릴까 모르겠어. 천천히 잘 안 썰려야 돼요. 심지어 범인을 위한 고문기구도 준비하죠. 뭐 어쨌든 이제 내가 그 새끼를 잡아다 여기다 묶어만 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어디 있는데 그 놈은? 그놈은 또 다른 희생자를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였던 그의 모습에 먼저 씻으시게요? 침대도 없는데 독특한 거 좋아하시나 보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불안해진 여자는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그때 삼켜. 몇 시간 후 사이코패스 제욱은 여자를 죽여 가죽을 벗기고 죽은 여자의 뼈가루로 조각을 하는 악마가 착해 보일 정도의 미친놈이었죠. 그렇게 일을 끝낸 제욱은 집을 나서고 알아보고 가서 어제 그놈은 분명 맞는 것 같은데. 은하가 자신이 찾은 사람이 진짜 범인이 맞는지 그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순간 다행히도 겨우 들키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번호를 누르든 다 열리게 만들었지. 이후 제욱이 외출한 사이 그의 집을 몰래 조사해 보는데 그곳에는 여자들을 죽여서 만든 끔찍한 형태의 조각상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우리 삼촌 거예요. 그리고 딸의 유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갑을 두고 온 제욱이 집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도구들이 이상하게 흐트러진 것 같다고 느낀 제욱은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들키기 일보 직전의 순간 신문 한 부 받아보시라고요? 특별한 홍보기간이라. 한번 도와주십시오. 겨우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은하는 그곳에 있던 딸의 목걸이를 잊지 못하는데요. 목걸이 가져와야겠어요. 뭐 목걸이? 가영이가 5살 때 유치원에서 만들어 왔어요. 그놈 집에 있었어요. 전리품처럼 자랑하듯이. 그놈 잡아 죽이고 나서 그때 실컷 보면 될 거 아니오? 그놈 잡아 죽이고 나면 과연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그런 시간 줄까요? 저와의 볼 일은 이미 다 끝났는데. 에이씨! 이제 작전은 시작됐어. 이제 당신 몸은 당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날 밤 유명한 인형 작가였던 제욱은 인터뷰를 하는데 작품 재료는 주로 어디서 이렇게 구하십니까? 쓰레기들이에요. 더러워진 영혼을 순결한 새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게 제 작업입니다. 내가 창조주니까. 그 사이 마음이 쓰였던 남철은 은하의 딸의 목걸이를 찾아주러 범인의 집으로 가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제욱에게 들키고 맙니다. 미친놈. 지가 죽인 아이 목걸이네. 설마 이거이 다. 그러던 그때
영화 더 파이브.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오던 가족이 악마 같은 사이코패스에게 모두 살해당하며 처절한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스릴러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이코패스가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 영화였죠. 영화는 웹툰에 비해 다소 평가는 좋지 못하지만 킬링타임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 영화라 추천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인생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파이브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